여러분 안녕하세요. 비가 오락가락 꼭 봄비 같네. 오늘의 하지랍니다. 하지는 다시 말하면 낮 길이가 가장 긴 날, 동기와 정반대죠. 동기는 겨울로서 가장 밤이 긴 날, 그 극과 극이죠. 하지. 검색창 킹상입니다. 킹상하면 양말하면 킹상. 여성 남성 아동 양말에 관한 다양한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신 두꺼운 옷 짧은 거, 모노 더신, 그리고 슬리퍼에 신는 쪼리 양말, 남녀공용 우리가 쪼리 더신 등등 여러 가지를 여러분이 킹상에 들으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속 인신충 이어지겠습니다. 인신충 이번에는 도면이 없고 그냥 설명만 이어집니다. 인신충, 다시 말하면 인신충, 지지의 충이죠. 인목과 신금, 그래 지지 수장도라고 그랬죠. 수장도. 자, 손바닥, 약지, 무명지라고 해서 천마디, 자, 죽, 인, 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지지는 12개라고 그랬죠. 그래서 금지 4마디, 새끼손가락 4마디 8이죠. 그리고 약지 1000마디, 그리고 장지 1000마디와 끝마디, 역시 약지 끝마디 2개. 그래서 4, 8, 9, 10, 11, 12개 맞죠? 그래서 지지의 기호 12개와 지지의 기호 숫자 모두 숙지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신충, 자, 죽인 세 번째, 검지의 천마디, 손가락이 5개인데 엄지 손가락은 가르치는 손, 지시손, 나머지 4 손가락만 이용한다는 것. 즉, 자, 죽, 인, 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12자, 12개 부호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렇죠. 그래서 인 3번째, 신 7번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인과 신 사이는 7번째, 충은 7번째, 인신충, 사해충 하듯이 7번째 충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인신충, 결과적으로 인신충은 계절의 기운을 일으키는 강한 역마의 기운끼리의 충이기 때문에 역마, 생지라고도 하죠. 생지, 왕지, 고지, 그리고 역마, 토화, 그리고 화계, 살로 들어가죠. 단점을 먼저 보자면, 나쁜 점을 먼저 보자면, 실제적으로 이동이 잘 되지 않고 오히려 이동에 있어서의 장애를 수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동을 하면 할수록 불확실성이 증가해서 결과적으로 멈춰버리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장점, 좋은 점으로는 생기와 활력이 없는 곳에 엄청난 활력과 생기를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것이 인신충의 힘입니다. 죽은 공간을 살아있는 공간으로, 정적이 감도는 공간에 사람 사는 기운을 불어 넣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체되어 잘 추진되지 않는 사업의 분야에 인신충의 기운을 가진 사람이 투입되면 사업에 활로가 생기고 강한 생명력이 부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작과 파이팅에 있어서는 최적의 힘이기 때문에 잘 쓴다면 아주 유용하고 매력적인 힘이 인신충의 힘입니다. 인신충의 의미 정리. 가, 이인자들의 충돌, 극렬, 과감, 치열한 충돌. 나, 우행, 목과 금의 특성, 실제적인 발현, 교통사고, 하체 관련 장애를 의미. 하체 관련 교통사고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주 원국, 사주 팔자 안에 있는 인신충은 각별히 하체, 그리고
교통사고 같은 것에 조금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다 지장 간의 특성, 좌충 우돌, 예측 불가능성, 강한 에너지 발현, 라 생기와 생기의 출동, 이동에 있어서의 불확실성 증가, 죽은 자를 되살리는 생생함 이상으로 인신충의 설명은 끝났고요. 계속 이번에는 진술충의 설명이 들어가겠습니다. 설명 들어가기 전에 먼저 도면을 보시죠. 도면을 보신 다음에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 진술충. 상상의 동물 진과 진은 용이라고 그러죠. 물상면허 용. 그리고 술은 여러분이 애완용으로 많이 기르고 있는,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개 직접 볼 수가 있죠. 용은 우리가 상상의 동물 볼 수가 없죠. 이름만 들었다 뿐이지. 그래 용상이라고 해가지고 용은 꿈에 용꿈을 꾼다든지 아니면 임금 도포, 임금 의복이시죠. 보면은 휘장, 허리띠 그것도 용, 옷에 또 용의 그림, 또 이런 도포의 허리띠도 용 등등해서 의자도 역시 임금의 용. 그래서 정말 상상의 동물. 그리고 꿈에 몽룡이라고 그러죠. 몽룡. 꿈에 용을 보고 태몽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큰 인물 될 상이랍니다. 초대 국부 우리 이승만 대통령님이 처음에는 몽룡이라고 했답니다. 꿈에 용을 봤대요. 태몽에. 그래서 몽룡이 나중에 이름이 개명이 됐죠. 역시 큰 인물이잖아요. 일국의 국가 원수니까 대통령이니까. 공과는 그거는 차후 문제고요. 어떻든 초대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풍실수길, 임진왜란 발발 일본의 그 풍신수길에는 해를 태몽에 안고 태어나서 그런 큰 인물이다. 어떻든 용 혹은 해를 품게 되면은 태몽에 큰 인물 상징이랍니다. 미리 예시한 겁니다. 진술충. 진은 자축인묘 진, 묘다음에 진이죠. 진, 검지의 세 번째 마디. 진, 용, 상상의 동물. 물성면은 상상. 술은 개, 애완용. 집에서 많이 기르는 반려동물이죠. 개는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만져볼 수도 있고 집에서 기르기도 하고. 근데 용은 여러분 보신 일 있습니까? 실물 보신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상상만 할 뿐이. 아하, 그림만 보고 용이 저렇게 생겼구나 할 뿐이지. 이제 토인들 눈에는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범부들은 볼 수가 없고 보지도 못했잖아요. 아무튼 그렇다 치고요. 진, 용과 개, 충 부딪힌다. 서로 용띠, 돼지 때는 돼지가 아니고 개띠는 충이다. 그리고 좌우충. 말하자면 지와 말은 충이다. 충미충. 소와 염소, 양은 충이다. 이런 식으로 인신충. 호랑이와 원숭이는 충이다. 묘유충. 토끼와 닭은 충.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술충. 방위와 계절. 진술충. 도면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진술. 역시 진토도 양토, 술토도 양토입니다. 그래서 토는 오행상으로 노랗다고 말씀드렸죠. 노란색. 진술충에서 중앙에 도깨비 망망이처럼 이렇게 뿔이 뾰족하게 많이 나있죠. 머리 충, 진술충. 진과 용과 개는 충이다. 진술충. 제가 말씀드린 건 동물, 그거는 물상면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머리에 쏙 들어서 한번 들으면 머리에 입력이 되도록 진술충. 용, 상상의 동물과 개는 애완용은 충이다. 이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방위와 계절적으로 방위, 이치, 방위는 동서남북,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진토는 늦 봄에 해당되고, 계절 인묘진, 봄에 토.
제 진토, 인묘진. 토는 계절과 계절 사이 이어지는 교량 역할, 예, 중재 역할.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공인중개사, 예, 복덕방이라고, 과거에는 복덕방이라고 했죠. 공인중개사. 그리 예, 모든 세일할지 매매 등등 그런 걸, 그러게 쉽게 얘기해서 거강꾼. 시골에 가면 우시장 가면 거강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이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토는 중재, 교량, 계절과 계절 사이를 연결해주는, 예, 교재, 교량 역할. 그래서 진토는 늦봄에 해당하고 동쪽에서 남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기운을 의미합니다. 동쪽에서 남쪽으로. 술토는 늦 가을에 해당하고, 술토는 늦 가을에 해당하고 서쪽에서 북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기운을 의미합니다. 예, 북쪽으로 기우는 거는 북쪽이 수잖아요. 그리고 춥잖아요. 이제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되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늦봄과 늦가을의 충돌, 이미 기울기 시작하는 기운들의 충돌, 정점을 지나간 이후의 충돌이기 때문에 진술충은 큰 그 타격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진술충을 친구간의 충, 즉 붕충이라고 부릅니다. 예, 붕우유신이라고 나왔죠. 예, 그래서 친구붕, 붕충이라고 부릅니다. 친구충이라. 예, 진술충의 의미, 가로 열고 오행토의 성질, 토, 진술충미가 토입니다. 술축미. 그래서 진술은 양토, 충미는 음토. 왜 토는 4개냐? 다른 건 2개인데, 토는 봄, 토, 여름, 토, 가을, 토, 겨울, 토. 그래서 4계절이잖아요. 그래서 각 계절마다 토가 중재 역할을 하기 때문에 4개입니다. 예, 인묘진, 봄토, 사오미, 미토, 여름. 그리고 신유술, 예, 가을토, 해자축, 겨울토. 그래서 토가 4개입니다. 계절과 계절 사이 교량 역할. 그래서 오행 진술충의 의미, 가로 열고 오행토의 성질, 가로 닫고. 진술충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행토의 성질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행토는 오행, 목, 화, 토, 금, 수 5이라서 오행, 우주의 기운, 5가지 우주의 기운, 오행. 예, 오행토는 만물의 근본이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 만물의 근본. 우리가 땅을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네, 1분 1초라도 땅을 밟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앉아있는 것도 땅에 의지하는 거고, 걸어다니는 거, 서 있는 거, 모든 게 땅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네, 땅. 그래서 만물의 근본에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행토는 음과 양의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양기와 음기의 중재, 그리고 또한 각 계절과 다른 계절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게 지금 다 나오지 않습니까? 봄과 여름 사이의 토 기운이 여름과 가을 사이의 토 기운이 끼어들어 2 계절을 중재하고 이어줍니다. 제가 중재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물상적으로 보더라도 오행, 토, 흙은, 가로 열고 흙은 만물의 지지 기반이 되는 단단한 땅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의 밑바탕이 되며 만물이 오행 토를 통해 일어선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씨앗을 뿌리면 모든 곡기, 모든 잡초, 모든 게 토에서 다 일어나잖아요. 네, 따라서 토와 토의 충돌인 진술충은 실질적으로 강한 충의 효과는 발현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대세에서는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며 그의 안의 요소들끼리 충을 하기 때문에 미묘한 심리 변화,
이르 진척에 따른 스텝의 꼬임 정도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오행토를 잡기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특히 지지의 토인 진토 그리고 술토, 축토, 미토 안에는 다양한 성분들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성분들이 녹아있고 오행토가 특별한 자기 주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잡다하고 복잡한 기운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진술충화는 잡기와 잡기의 충돌이기 때문에 진술충이 사주에서 선명할 경우 이루 엉킴과 꼬임이 많고 쉽사리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진술충은 잡기와 잡기의 충돌이기 때문에 진술충이 사주에서 선명할 경우 이르 엉킴과 꼬임이 많고 쉽사리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단점으로 나쁜 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진술충 지지의 진술충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먼저 도면 도표 보신 다음에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장점을 보자면 장점 좋은 점이죠. 장점을 보자면 여러분에게 양해를 거듭 구하고 싶은 것은 제가 유튜브 TV가 아니고 스마트폰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제약이 있습니다. 정말 유튜브 TV 같으면은 칠판 같은 데 써서 또 수정도 같은 것 그래서 여러분에게 세세하게 설명은 여러분이 더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고 또 이해도 잘 되고 그러겠지만은 여건상 조건이 지금 그렇게 맞지를 않아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하니까 여러분이 좀 이해도 잘 안 되실 거고 또 재미도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재미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블로그 안녕 사주 명리 그리고 책 나의 사주 명리 하십시오. 그리고 유튜브 들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머리가 유튜브 설명을 들으시면 더더욱 머리에 정말 입력이 잘 되실 겁니다. 정말 좋은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 가지고 공부를 하시다면 그 유명한 누적 지금 인원이 3천만이 3천만 돌파 3천만은 우리 대한민국 5천만의 반이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주 명리 자기 스스로 책입니다. 자기 스스로 사주를 풀어볼 수 있는 그리고 이거는 기초편 다음 이번에는 심화편이라고 어제 저는 받아봤습니다. 책을 지금 포장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못 보여드리고 있는데 빨갛게 표지가 되어 있고 기초가 일단은 기초가 좀 있으셔야 됩니다. 이건 말 그대로 심화편이라고요. 사주 직접 해설 풀이 등등 오행 용신 등등 해가지고 좀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화편은 기초를 확립한 다음에 그래야 좀 이해가 됩니다. 기초만 알면은 모든 게 그러잖아요. 집을 지을 때도 기초 작업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기초만 잡아버리면 순풍에 돛한 듯이 층수는 금방금방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기초 확립되면 모든 것이 기초에서 출발하니까 기본 공식을 모르고서는 모든 걸 구구단도 아니면 알파벳도 역시 공식 모르고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 기초 확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블로그 안녕 사주 명리 그리고 나의 책 나의 사주 명리 책 기초편입니다. 기초편 기초가 없으신 분들 그리고 기초가 좀 어느 정도 나는 기초가 좀 해서 웬만하면 이해해 그러신 분은 이번에 심화편 벌써 나온 지가 어제 받아봤는데요. 얼마 되지도 않은데 지금 2, 3일 벌써 그랬는데 이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수업을 받으신 분들은 미리 알려졌고요. 그러자 지금 서점가에서 공개하는 건 오늘부터인가 할 겁니다. 그런데 벌써 1세가 끝나버리고 2세 들어갔답니다. 2세. 그만큼 인기가 좋습니다. 심화편. 그리고 기초가 없으신 분은 아직 심화편은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림의 떡입니다. 우선 기초 확립하십시오. 그리고 기초가 좀 어느 정도 다른 데서 좀 수업을 받았든지 아니면 무엇이 기초 나는 기초가 좀 있어 그래 이거 볼 정도 돼 하신 분은 사십시오. 정말 제가 얼른 좀 다 훑어보지는 못했는데 대충 좀 보니까요 정말 아주 조언하는 방법 등등 용신 뭐 등등 해가지고 잘 나와 있습니다. 잘 여러분이 세세하게 정말 연구하고 공부하시면은 많은 참고가 되고 이해가 더 잘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얘기가 잠깐 빗나갔는데요. 그래서 지금 장점을 보자면 지금 진술충 진은 묘담의 진이죠. 사 바로 밑에 자 죽인묘진 상상어 동물 물상면허 진술 그리고 충 진사오미 신유술 새끼 손가락 셋째 마디 해 다음번이죠. 해 시작되기 마지막 11번째 진술충 술은 개술 여러분의 애완동물 반려동물 집에서 기르고 있는 요즘 사람보다 더 애지중지 부모보다 더 애지중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모한테 그런 반려동물 그런 지극정성을 하려면 효자가 될 겁니다. 오히려 지금 부모님보다 그런 반려동물 지극정성으로 사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잠깐 얘기 좀 잠깐 얘기를 전해드렸을 뿐입니다. 어떻든 자기 마음으로 사는 거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거니까요. 장점을 보자면 다양하고 낯선 상황에 쉽게 적응하고 많은 이해관계의 조정과 포용력이 잘 발현됩니다. 이는 모두 멈추고 조정하고 끌어안는 힘이 충으로 인해 극대화된 결과입니다. 또한 진토와 술토는 모두 현실을 벗어난 이상에 대한 갈망과 열망을 드러내는 글자들입니다. 진술충이 강하게 발현되면 이상에 대한 열망과 형이상학적 사고 방식, 철학이나 고고한 지향이 잘 발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역술계통 이런 계통에 좀 취미가 많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나쁜 점, 현실 세계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대응하기가 어려우며 모든 게 장단점. 동전의 양면, 손등 양면 그러듯이 모든 게 하나의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기 마련이죠. 음이 있으면 양이 있듯이 현실 세계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대응하기가 어려우며 뜬구름 잡는 사고방식으로 주변으로부터 스스로 고립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상에 대한 열망, 형이상학적 사고방식, 철학이나 고고한 취향이 잘 발현되니 현실에서는 잘 적응하기가 어려운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진술충 음이 가려고 지장간 계속 이 얘기가 반복되죠. 지장간 지지 안에 숨어있는 천간 즉 다시 말하면 지지 안에 감춰진 하늘의 기운 천간 지지는 땅 천간은 하늘 그래서 진술충의 지장간 보면을 보시죠. 진술충의 지장간이라고 나와있죠. 진토 노랑 술토 노랑 같은 토기 때문에 오행상 토는 노랑 그리고 지장간은 진토의 지장간은 을계무 이렇게 나와 있죠. 을은 녹색 목이니까 을목이니까 녹색 을개 개는 개수는 검정 오행상으로 검정입니다. 수는 그리고 을개무토는 역시 토기 때문에 양토인데 노랑 그래서 초기 중기 정기로 나와 있죠. 초기 중기 정기 그리고 중앙에는 역시 도깨비 방망이처럼 뿔이 나 있고 그리고 반대편 술토 역시 토기 때문에 노랑 그리고 신정무입니다. 지장간에 천간의 신금 정은 천간의 정화 모두 음이죠. 무토는 양토 그래서 신금은 금이기 때문에 신색
정화는 불이기 때문에 빨간색, 무토는 토기 때문에 노란색. 그리고 역시 초기, 중기, 정기로 나와 있죠. 이렇게 설명 이어집니다. 을신충과 정계충으로 부딪힌다. 을신충, 정계충. 바로 중앙에 중앙에 초계들끼리 을신충, 정계충. 을신충과 정계충으로 부딪힌다. 지장 아래에서. 그렇게 지금 도깨비방망이 잘 있잖아요. 을신충, 정계충. 을목과 신금충. 그리고 정계, 정화와 개수충, 정계충. 핵심적인 요소인 정계의 무토를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토는 많은 땅, 어마어마한 땅, 경계가 없는 땅. 핵심적인 요소인 정기의 무토를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술토나 진토 역시 모두 무토를 공유하고 있다니, 워낙 무토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무토 자체가 중심을 잘 장악하는 지지이기 때문에 충의 효과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서로 어깨와 팔을 걸고 딱 붙어서 싸우는 형국이기 때문에 싸움 후 과정이 요란하지 않고 결과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미약한 요소인 을신충, 정계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음끼리의 충입니다. 충의 효과가 드러나기는 하지만 내면적인 갈등, 외형적이 아니고 내면적인 갈등, 소소한 스텝 꼬임, 이르 진척의 방해 정도로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세하고 이렇게 좋은 학문. 계속 전쟁으로 비해보자면 좌우충과 묘유충이 핵무기로 한 방에 날려버리는 전쟁. 대단합니다. 좌우충, 묘유충. 좌우, 묘유는 왕지죠. 왕지, 대장들끼리 싸움. 좌우충과 묘유충이 핵무기로 한 방에 날려버리는 전쟁. 사회충과 인신충이 한국 전쟁과 같은 생사를 걸고 전 국토에서 벌어지는 전면전. 그리고 진술충은 국지전, 지방 곳곳 조그맣게 한다는 얘기. 이렇게 하나 비유 예입니다. 이렇게 규모가 좌우충, 묘충, 왕지, 이거는 도합니다. 살로는 대장들 싸움, 이거는 핵무기로 한 방에 날려버리는 전쟁이고, 사회충과 인신충이 한국 전쟁과 같은 생사를 걸고 전 국토에서 벌어지는 전면전. 6.25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술충은 국지전, 전국에서 일어나는 게 부분적으로 요소에서, 예를 들어 전라도 아니면 강원도에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걸 국지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크고 작고, 이게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돕게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진술충. 또한 진술충은 정기인 무토가 버티고 있는 와중에 음간인 정화와, 정화 음화죠. 그리고 개수, 역시 개수도 음수입니다. 천간의 마지막 임계에서 10번째죠. 개수, 을목과 신금. 을목은 갑을 할 때 두 번째, 천간의 두 번째. 을목, 양목, 음목이죠. 그리고 신금은 8번째입니다. 경신할 때 그 다음에 임이잖아. 8번째 신금, 천간의 신금의 충이 음금입니다. 경이 양금이고, 을목과 신금의 충이 일어납니다. 무토라는 거대한 스케일, 아주 대단한 규모가 크다는 거죠. 무토라는 거대한 스케일 안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음간끼리의 충돌이 빚어지니, 허세를 부리는 와중에 끊임없이 실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내면적 움직임이 고민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술중의 의미 가로 열고 지지의 삼합, 지지의 삼합 가로 닫고, 삼합은 세 개의 지지가 모여서 합을 이루는 것. 네, 삼합. 네,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사이적인 합, 규모가 큰 합. 방합은 가까운 네 지지끼리의 합. 예, 가족, 형제 합, 가정 합. 예, 규모가 크고 작고 예, 차이. 예, 그리고 지지의 삼합의 관점에서 보면 진토와 술토는 모두 고지에 해당하는 지지입니다. 예, 생지, 왕지, 고지인데 고지는 창고고자, 곡간, 곡간 창고고. 예, 마무리, 갈무리. 예, 니들 동안 여름 동안 수고했어. 이제 좀 쉬어. 그리고 좀 충전했다가 푹 쉬었다가 때 되면 다시 열심히 활동하는 거예요. 갈무리 곡간입니다. 네, 수확을 하면 시골에서 농사 수확을 하면 곡간에 예, 곡간에 쌓아놓듯이 역시 고지, 창고, 고지, 곡간. 네, 그렇습니다. 고지. 그리고 진토와 술토는 모두 고지에 해당하는 지지입니다. 신자진. 예, 자는 자수. 신자진. 삼합의 고지 진토. 진토. 그리고 인오술. 삼합의 고지 술토. 예, 삼합의 고지 곡간. 지지의 삼합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진술중은 고지와 고지 사이에서 일어나는 충돌입니다. 지지의 고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예, 통일이 되지 않고 예, 그렇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고지는 계절의 기운을 담고 삼합의 기운을 갈무리하고 삼합의 기운을 저장하여 보관하는 기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곡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창고고 곡간. 네, 신자진을 예로 들어보면 진토는 신금에서 발현되어 차수에서 왕성하게 활약할 수 있는 차수는 왕지 대장입니다. 예, 차수에서 왕성하게 활약한 수 기운을 저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 기운을 창고에 담는 기운 혹은 수 기운을 잡아 끌어 감추는 기운이 바로 진토의 기운입니다. 반면 인오술의 경우 술토는 인목에서 발현되어 오화에서 왕성하게 활약한 화 기운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화. 네, 오화에서 왕성, 오화 대장입니다. 왕지. 오화에서 왕성하게 활약한 좌오묘유는 대장, 왕지. 중앙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기운, 도화살이라고도 합니다. 역마살은 예, 생지, 인신사회가 역마살, 예, 생지. 화 기운을 창고에 담는 기운 혹은 화 기운을 자와 끌어 감추는 기운이 바로 술토의 기운입니다. 고로 진술충은 화 기운을 진술충은 수 기운의 창고와 화 기운의 창고의 격돌이기 때문에 두 가지 생각이 가능합니다. 화와 수와 화. 첫째, 창고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 기운과 화 기운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에워싸는 의미가 있고 방어하고 수비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창고가 부딪히더라도 그리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후 효과가 잘 발현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 계속 진술충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진술충. 예, 네, 도표는 없습니다. 그냥 설명만 이어집니다. 진술충의 마지막입니다. 둘째, 창고가 부딪히니 창고 문이 열려서 안의 내용물이 강하게 기운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계고라고 합니다. 계고. 그냥 한글로만 얘기하면 잘 모르죠. 계고.
10개 창고가 옵니다. 창고 문이 열린다 해서 계고라고 하죠. 그래서 한문을 익히셔야 된다. 한문을 알면 좋다. 뜻거리기 때문에. 계고 오면 계고? 저기 뭔 말이야? 할 수 있지만 한문을 딱 보는 순간 아하, 창고 문이 열리는구나. 아하,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째, 창고가 부딪히니 창고문이 열려서 안의 내용물이 강하게 기운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계고라고 합니다. 한문으로서 계고. 창고문이 열린다. 창고문이 열린다. 계고. 곡간문이 열린다. 곡간고자, 창고고자. 예, 10개째. 그래서 개시 그러잖아요. 개점, 개시. 이게 다 10개짜리, 10개짜거든. 한자로 10개, 개점, 개시. 하지만 지장간의 요소들이 충으로 인해 극단적으로 강한 기운이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주 원국에서 사주 원군 사주 팔자, 예, 천간 넷, 지지 넷. 그래서 하늘과 땅, 음과 양. 그래서 천간할 때 간하고 지지할 때 지, 간지. 그래서 간지가 앞에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그래서 천간 넷, 지지 넷, 네, 하늘 넷, 땅 넷. 그래서 넷 곱하기 둘, 8. 그래서 8자리에서 사주 팔자. 사주, 기둥주, 사주 네 기둥. 연주, 월주, 일주, 시지. 이 네 개를 잘났든 못났든 사람이라면 무조건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네. 연, 월, 일, 시 없이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개면은, 올해 개면은. 예를 들어 6월, 지금 6월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21일 가지잖아요. 그리고 몇 시? 지금 8시, 예, 8시 반이네요. 8시 반. 딱 그럼 이게 나옵니다. 지금 8시 반이면은, 예, 시간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8시 8이면은 술시 정도 되겠네. 8시 그렇게 되는가? 예, 11시 반에서 1시 반이 오시, 1시 반에서 3시 반이 미시, 3시 반에서 4시 반이 신시, 5시 반에서 7시 반이 유시, 7시나 9시 반. 네, 술시 맞네요. 술시. 그 다음에 해시 맞아요. 9시 반에서 23시 반까지가 해시. 그리고 밤 11시 반에서 1시 반까지가 자시. 네. 그래서 하지만 지장간의 요소들의 충으로 인해 극단적으로 강한 기운이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주 원국, 사주 팔자에서 진술충후 지장간의 요소들 가로 열고 정화, 개수, 을목, 정, 신금 중 하나가 아주 미약한 경우 진술충이 일어나게 되면 그로 인한 타격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주 원국의 수 기운이 진토 안의 개수만 유일하게 존재하는데 진술충이 일어나게 되면 개수가 심하게 손상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진술충에 의해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무토가 강하게 성벽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술충의 의미 정리. 가, 저무는 자들의 충돌. 충후 효과가 미미히. 그리고 나, 우행토의 성질. 충후 효과는 미미한 가운데 내면의 지체, 고고한 취향. 그렇다. 지장간의 특성, 소소한 갈등의 양상, 허세의 와중에 실리를 다투는 것. 라, 고지와 고지의 충돌, 창고와 창고의 충돌, 강한 방어 태세로 인한 효과 반감. 이상 진술충에 대한 진술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계속, 다음에는 충 및 축 연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